안녕하십니까, 성우 신용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을 하신 용우님, 용우님이 작품을 고르실 때 생각하는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작품을 골라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캐스팅을 당하죠. 제가 고를 수 있었던 순간도 뭐 물론 있습니다만 보통 성우는 이제 캐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고를 때야 뭐 작품성 그리고 재밌겠다 막 그런 거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성우들의 라인업을 만일에 이제 볼 수 있다면 이분들과 함께 작업하면 재밌겠다 좋겠다 뭐 그럴 때죠. 그렇진 않아요. 전속대한 작품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이제 같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을 꽤 많이 해서 그 시즌 2, 3 뭐 계속 나가면서 같이 작품을 많이 했던 거고 사실 프리랜서가 돼서 가장 많이 마주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홍범기 성우예요. 그래서 둘 다 서로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뭐 요즘엔 오버 더 라디오 하면서 요즘이라기엔 꽤 몇 년 지났지만 같이 이제 자주 있다 보니 사람들이 더 그런 부분에 주목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겹쳐서 출연한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편집할 거 많이 만들어줘야지. 연기관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기관, 정말 거대한 화두를 꺼내놓으셨군요. 연기관이라는 것은 사실 주제의 거대함에 비하여 제가 갖고 있는 건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솔직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되게 얘기가 길어져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연차가 꽤 쌓인 만큼 다양한 연기를 했는데 코난처럼 오랜 기간 연재 방영되는 만화 속 배역 목소리를 꾸준히 유지하시거나 오래전 맡으신 배역 목소리를 다시 재현하실 때 상기시켜 바로 과거와 똑같은 소리를 내고 연기하시는 비결이 있나요?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같이 성우생활하는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돌아봤죠.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까? 많은 분들은 목소리를 가지고 성우들은 목소리를 변화시켜서 그리고 그 변화된 포인트를 계속 유지해서 그 캐릭터를 낸다라고만 기술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봤는데 사람이 나이 들면 성대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습관이라는 것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 발음 습관 그리고 그 시대가 그 시간대가 가지고 있는 말투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뭐 90년대 말투? 뭐 그런 게 돌았었잖아요. 90년대 좀 외람됩니다만 전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인지 못했거든요. 그런 말투로 말하는 줄. 저도 분명히 그런 말투로 말했을 텐데 그러면 그때 더빙했던 거에 지금까지 혹은 뭐 90년대면 뭐 얼마 안 됐잖아요. 2000년대 제가 성우가 됐으니까 2000년대 시즌 1 하던 거를 얼마 전까지 하는 것도 있었는데 뭐 나루토도 그렇고 코난도 그렇고요. 목소리의 색깔과 쉽게 얘기해서 소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또 답을 길게 해 자꾸 정말 이게 학원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자꾸만 원리를 설명하려고 들어요. 자, 단답형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캐릭터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방법은 정말 마지막에 한 10%로 좌지우지하는 방법이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캐릭터의 감정과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관계에서 누군가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과 이런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야. 캐릭터야. 라는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야겠어. 갖고 있는 직업병이 혹시 있을까요? 멋진 목소리로 늘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갖고 있는 직업병. 자꾸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순이나 말투나 발음이 틀리면 지적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정확한 의도로 말하지 않으면 무슨 의도인지 꼭 캐물어 보려고 한다. 지금 어미 처리가 애매한데? 질문이야 답이야? 아니면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석하려고 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의 연기를 듣고 성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하셨다고 합니다. 연기가 정말 진심이 느껴지고 청자의 마음을 울리는 연기자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비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어떻게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아까 그 연기관과도 굉장히 다 통하는 얘기겠네요. 공감을 하는 능력이 성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가 연기하는 그 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 그게 악역이건 선역이건 간에 일반 지나가는 행인이건 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질문을 보내주신 분께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제 연기에 함께 공감하신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비법은 제가 가진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야. 네, 다음 질문. 무섭네요. 두섭다니. 머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괴물이요? 그럼요. 완벽은 없음. 완벽이라는 목표는 계속 변함. 사실 그거 녹음할 때 비하인드긴 한데 이런 목소리가 이 사람이 된다면 대학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킨 거예요. 저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성우님? 당신이라면 이런 괴물도 할 수 있잖아. 약간 그래서 약간 재밌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아바투르나 대학화 같은 그거에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이유는 목소리 때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소리를 바꾸는 거는 사실 바깥에서 보기엔 성우들의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굉장히 대표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정작 성우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소리를 바꾸는 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야말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으로도 가능한 거고. 근데 저는 그 아바투르나 대학화를 할 때의 마음은 아바투르랑 대학화의 마음으로서는 굉장히 진지했던 거거든요. 아바투르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연구를 좋아하는 지금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기억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괴물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제가 공감해야 할 그 인물로서의 마음가짐 그런 건 다 진심이죠. 다음 이입이 잘 됐던 캐릭터, 이입이 안 됐던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항상 많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제가 했던 역할들 중에 빈틈없이 잘생긴 막 그런 캐릭터,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오디오 드라마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울어봐 빌어도 좋거나 아니면 문제적 왕자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왕이나 뭐 공작,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들이 간혹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될까? 츤데레? 뭐 그런 역할을 잘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역할을 종종 맡고는 있긴 한데 사실 그런 역할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 역할은 제가 공감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딱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감정이 아니라 다 재단되어 있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고 저는 좀 뭔가 좀 부서져 있고 뭔가 좀 결핍돼 있고 뭔가 불안정하고 그런 캐릭터가 더 접근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웠던 것 같아요. 공감하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맡은 캐릭터들 중에 잘난 척하다가 무너지거나 혹은 나쁜 놈인데 착해지거나 약간 이중적이거나 다양한 모습을 가진 캐릭터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보통 그런 캐릭터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한쪽은 늑대고 한쪽은 사람이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 토도로키도 한쪽은 불이고 한쪽은 얼음이고 뭔가 약간 그런 이중적인 캐릭터를 많이 맡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캐릭터들을 연기할 때 훨씬 더 공감하기 쉬운 것 같아요. 뭔가 다 알고 보면 아픔이 굉장히 있고 근데 요즘에 사실 많은 캐릭터들이 거의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완벽해 보이는 캐릭터들 하기가 제일 현실성이 없으니까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은 비밀이에요.
다음 질문은 코난에서 궤도키드를 맡았는데 처음 궤도키드가 등장할 때 고등학생인 정보를 알고 연기하셨나요? 몰랐다면 고등학생이라고 알았을 때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궤도키드를 처음 연기할 때 전속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10대 남자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여러 가지 역할들 하고 괴물도 하고 그리고 막 관중들 하고 그러면서 목이 항상 쉬어 있었는데 목 상태가 100%였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10대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 나이대에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제가 목소리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건 목소리 상태가 좋았을 때 얘기고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감정도 감정이지만 목소리 자체가 너무 안 나와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성인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목소리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그리고 궤도키드라는 캐릭터도 되게 발랄함으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의도나 그런 것들을 가리는 억지로 약간 그렇게 좀 오버하는 그런 친구여서 크게 뭐 감정적이나 그런 걸로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연기를 그렇게 잘하셨나요? 공부 시작하신 지 얼마 만에 합격하셨는지 성우님의 지망생 시절이 궁금합니다. 공부를 본격적으로 대학 4학년 때 시작해서 졸업하고 1년 동안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하고 2년 만에 성우가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된 축이죠. 운이 참 좋았죠. 그리고 처음부터 연기를 그렇게 잘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딱히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망생 시절이요? 지망생 시절에 저는 성우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성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고 물론 사람들한테 말 안 했죠. 재수없게. 그리고 아시잖아요.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도 어떡해요. 성우 안 되려고 성우 공부해? 성우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성우가 될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공부했고 그래서 연기나 성우만 생각하면서 2년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과 목 관리 뭐 그런 것도 했던 것 같고 연기적으로도 항상 생각하면서 수업했던 거 계속 녹음해서 듣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시절이 아니라 일부러 녹음기를 이용해서 녹음했어야 하는 시절이어서 해외여행 같은 거를 이제 반납하고 녹음기를 사서 MD라고 옛날에 미니디스크 음질이 또 좋게 녹음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사가지고 녹음해서 수업할 때는 녹음하고 수업 끝나면 다음 수업 때까지 그거 계속 들었어요. 왜 수강생들 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업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뭐 얘기하면 앞에서는 이제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고 막 아는 눈빛을 보내려고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지만 사실 머릿속은 멍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알아듣는 척은 했는데 도대체 저는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 저는 수업 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필기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안 보거든요. 필기하는 거 절대 안 봐요. 나중에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녹음을 해라 무조건. 저는 제가 한 방법대로만 알려주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근본 없이 연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배운 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체험한 거 말고는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대로 녹음해라. 그래서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꾸준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성우 지망생 시절 가장 어려운 시기는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요. 인터뷰 기대하고 고대하며 잘 기다리고 계시겠죠. 가장 어려운 시기는 계속 시험에 떨어질 때죠. 그리고 대학 졸업했을 때 제가 4학년 때부터 공부했으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어딘가에 이제 취직을 할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였죠. 다들 그러시겠지만 가족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갈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 뭐 그런 게 다들 있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떨어지고 그때가 힘들었죠. 근데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해야죠. 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운이 왔을 때 잡는 건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성우 지망생이지만 제 목소리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요. 일단 자기 목소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분석해야 하는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제 귀에는 다 못하는 걸로 들리는데 자신 목소리에 자신감을 잘 가질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어요. 뭐요? 다른 사람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냐에 문제가 있겠죠.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소리를 내고 있는 동안엔 자기 머릿속에 내내 울리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녹음해서 남들은 내 목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내 목소리에 자신감이라. 자기 목소리에 자신감이라.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목소리,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에 그 캐릭터에 자신감을 가지는 건데 저도 제가 신용으로 뭔가 할 때보다 어떤 캐릭터로서 그 캐릭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을 때의 자신감은 달라요. 당연히. 뭔가 어떤 가면을 썼을 때 더 용감해지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의 신용우라는 사람의 원래 인간 신용으로서의 목소리는 글쎄요 그냥 뭐 사람 목소리죠. 근데 어떤 인물이 돼서 그 인물로서의 또 살아가면 뭔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그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신용우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 목소리에 자신감을 찾고 싶은 거면 웅변학원이나 화술학원 그런 데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목소리 자신감은 그런 곳에서 찾으시면 되고 연기자로서의 목소리 자신감을 찾고 싶으신다면 그런 공감 능력 내가 아니었을 때 그 인물로서 뭔가 새로운 캐릭터로서 당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사실 그게 재밌어서 사람들이 많이들 성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자를 하는 겁니다. 예. 나로만 살면 재미없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다음은 성우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 이걸 5가지를 왜 정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니까 이게 순서가 있나? 순위가 있나? 글쎄요. 뭐 5가지가 될지 모르지만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물을 많이 마시고요. 잘 잡니다. 뭐 무슨 뭘 먹고 뭐 목에 좋다는 도라지 먹고 난리를 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자요. 많이 잡니다. 그리고 물도 마셔서 항상 목을 촉촉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은 곧 자기 몸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어떤 사람은 난 3시간 자도 쌩쌩하던데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10시간 가까이 자는데도 피곤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딱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찾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일에 내일 중요한 녹음이 있거나 아니면 내 컨디션이 좋아야 한다. 그러면 난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제일 컨디션이 좋다라는 걸 데이터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그걸 자기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남의 몸 알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 알라는 건데 매일매일 잠자는 걸 한번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도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 안 되긴 합니다만 그건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가끔 지망생분들 중에 녹음을 앞두고 오늘 뭐 어느 방송국 1차 시험 녹음 파일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비염이 생겼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깝죠. 며칠 전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거야. 왜? 안 하던 짓을 한 거야 뭔가. 그리고 자기의 루틴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 성우 지망생 때 제가 성우가 될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그러니까 성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본인을 성우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자기 몸에 대해서 파악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 뭐 노래방도 친구들이랑 술 먹고 가면 안 되겠죠? 100% 목이 쉬거든요. 그때는 목이 안 쉬어서 목소리 옥타브 많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당연히 목소리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우 공부를 한다고요? 그건 글쎄요. 그리고 막 호프집 가서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 막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목 쉽니다. 하면 안 되죠. 전 성대가 약한데 말하지 말아요.
소리 지르지 말고. 어떡하겠어요. 성대가 약한 걸. 자기 몸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해당하는 건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밤 늦게 먹으면 뭐 역류성 식도염이 올라왔고 목소리가 쉰다거나 먹지 말아요. 야식 먹지 마요.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쳐내면 돼요. 생각보다 계획 잡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실행이 어렵죠. 네. 당연합니다. 뭐 쉬우면 뭐 다 성공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쉽겠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얘기했네요. 먼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꼭 해야 할 일 중에는 뭐 하나 그냥 보지 마시고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파악해 보세요. 연기라는 거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 감각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 논리가 맞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흔히들 이제 지망생들이 얘기하는 뭐 문장 분석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장 분석하라고 그러면은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끊어읽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끊어읽기는 세상 쓸모없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 지금 제가 말하는 말투도 그렇고 끊어읽기의 기초에서 완벽하게 끊어읽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끊고 싶은데 끊어요.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숨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런 게 이제 말하는 건데, 이거를 단문이나 그런 연기할 때 말하는 듯이 연기하고 싶다고는 사람들이 말은 하면서 정작은 끊어읽기에 맞춰서 연기하죠. 끊어읽기에 맞춰서 연기하는 것과 말하듯이 연기하는 건 다른 부분이에요. 완전히. 더 자세한 게 알고 싶으시면 펀스쿨 오세요. 펀스쿨 네, 우리 클래스로 오십시오. 그러면 알려드릴게요.